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전자폰연구원의 조진웅입니다. 어제 그 제4차 산업혁명 국제 컨퍼런스가 굉장히 성황리에 열렸었어요. 근데 저도 어제 거기 참석을 했었는데 그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아마 전 세계적으로 요즘 핫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그 가상 디지털 제조 시즌 1이라는 그 제목하에 궁금해서 오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에피소드 첫 번째로 가상 디지털 제조 기술이 제조업에 과연 경쟁력을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물음표를 한번 던지고서 시작을 하는데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가상 디지털 제조 기술은 뭔데? 그거에 대해서 쭉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 그림은요, 올해 9월 7일 매경 이코노믹에 나와 있던 그림인데, 그걸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보면 지금 올해 그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가 이제 그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열렸던 세계 경제인 포럼에서 이 말이 이제 화두가 되면서부터 이제 쭉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3차 산업혁명을 경험하신 분들이잖아요, 다들. 저도 이거를 경험하면서 저는 90년대 첫 직장을 들어오면서 시작한 거가 대학원 때 배웠던 컴퓨터 통신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거를 피부로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인터넷이라는 게 이때 확 퍼졌죠. 그러면서 3차 산업혁명이라고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또 저희들 그 세대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기술은 좀 뒤에서 3차 산업혁명의 끝에서 4차 산업혁명의 그 문을 바라보고 있고요. 어떤 기술은 이미 그 4차 산업혁명의 그 문을 한 걸음 내디딘 그런 기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기술들이 한꺼번에 이러한 게이트를 통과했을 때 멀리서 그 문을 봤을 때 보였던 그거보다 통과했을 때 보이는 그 시야는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제4차 산업혁명 이게 왜 이렇게 떠들고 막 이렇게 그러느냐? 저희 언론에 신문에서 봤더니 2016년 저희 나라의 기업의 혁신 경쟁력이 20입니다. 2007년도에는 8위였어요. 근데 19년 안에 12계단이나 떨어졌죠. 그리고 근데 우리나라 기업의 환경은 5위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예요, 5위. 근데 기업의 혁신력이라든가 또 미래를 보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적응력 순위가 우리나라가 25위라고 스위스에 있던 한 그 경제연구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점점 더 암울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4차 산업혁명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있고 어저께도 뭐 여러 가지 정의를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되는 기술은 저는 인공지능, 너무 잘 아시죠 요새. 그 다음에 빅데이터,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이 세 가지가 기반 기술이 될 것이고 저거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산업하고의 융합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그 다보스 포럼에서도 스마트 팩토리가 시작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스마트 팩토리는 지금 연평균 5.4%의 성장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차피 제조의 그 영역에서는 로봇 시장이 가장 크죠. 그리고 앞으로도 로봇 시장이 가장 클 겁니다. 근데 발전하는 속도나 필수적인 것인 IoT 기반의 커넥티드된 스마트 팩토리가 상당히 유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런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그 기술 중에 여러 기술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저희들 좀 앞에서도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통신 쪽은 여기 뭐 90%, 90몇 %라고 됐지만 저거는 사실 우리나라는 거의 100% 가깝다고 보고 있고요. 좀 취약한 기술이 이제 설계, CAD/CAM 기술 뭐 이런 쪽, 그다음에 센서 기술 쪽. 특히 취약한 부분이 모델링이나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어떤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쪽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기술들이 스마트 팩토리를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정의를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계층별로 한번 봤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그러면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제조 기술에 대한 가상화, 시뮬레이션 그쪽이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공급하는 때부터 판매, 유통, 소비자까지 그리고 그 안에 제조까지 다 합쳐진 하나의 네트워크가 완성될 때 진정한 스마트 팩토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이제 뭐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들을 보시면 IoT, 인터넷 오브 띵 또는 요새는 IoE라는 말도 쓰는데요.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모든 것을 연결한다는 건데 이 초연결이 필수적입니다. 이 IoT 이 초연결 상태로 모든 그 생산 설비와 모든 산업 시설과 제품과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야만 여기서 데이터를 끄집어낼 수 있죠. 이러한 데이터들을 무수한 데이터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인프라가 IoT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러한 IoT를 통해서 축출한 그러한 데이터들이 쌓이면 빅데이터가 되고 이 빅데이터들을 분리하고 분석하는 그 빅데이터 기술이 또 중요하죠. 그럼 이러한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역할을 하는 거였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처리를 하고 판단을 하고 예측을 하는 이러한 세 가지 기술들이 이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은 결국은 모든 이런 기술들이 사람이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가상현실, 뭐 증강현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그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좀 앞서가는 데서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이라고 하면 현실의 세계를 가상으로 이렇게 화면에 나타내서 뭔가를 꾸미는 거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증강현실이라 그러면 현실 세계에 있는데 그 외에 증강으로 어떤 가상으로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구분할 수가 있고요. 이 두 가지를 합쳤다 그래서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사용될까? 일단 증강현실 쪽에서 사용되는 그 예를 보면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보잉사 항공기 같은 경우는요, 항공기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뜯어보면 케이블이 엄청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런 항공기를 처음에 조립을 할 때 그 케이블링을 하는 게 너무 큰 힘든 일인데 여기에 이제 적용을 해봤습니다. 보잉사가 이 구글 안경과 같은 HMD 글라스를 쓰고 거기서 나타나는 대로, 화면에 나타나는 대로 이러한 그 항공기의 이 케이블링 작업을 지시하는 대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고요. 뭐 미 해병대에서도 미 해병대에서 쓰는 여러 가지 기갑 자동차 같은 것들을 기계들을 수리하는 데도 쓰고 있고요. 뭐 BMW나 뭐 이런 데서도 이 증가 형식을 이용을 해서 자동차를 AS 하는데 수리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작업 속도도 뭐 굉장히 빨라지고요. 공정 정확도도 빨라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제조 현장에도 있고요. 또 하나 응용되는 게 이제 AS 쪽, 원격 유지 보수 쪽인데요. 요거는 동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증가 형식을 이용해서 어떤 그 AS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한 실예를 보여준 건데요. 여러 가지 이와 같이 제조 현장 또는 우리 실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쪽에 그런 증가 형식들이 많이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러한 기술 스마트 팩토리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뭐 빅데이터 기술, IoT 기술, 뭐 인공지능 기술, 가상 현실 기술, 뭐 기타 로봇 기술, 뭐 시뮬레이션 기술 또는 거기에 더 합쳐서 뭐 여러 가지 그 네트워킹 기술 등등 상당히 많은 종합적인 그런 기술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 다보스 포럼에서도 제4차 산업혁명의 시작은 스마트 팩토리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스마트 팩토리의 뭐 기술 산업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지멘스의 그 암베르크 공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마 또 맨 뒤에 인공지능을 말씀해 주시는 분도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서 일단은 저는 그러면 그 지멘스라는 그 독일의 회사는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을 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가장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갖고 있다, 기술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적인 설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이 지멘스의 제품을 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PLC부터 시작해서 이제 소프트웨어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쓰고 있는 세계 최강의 스마트 팩토리 선도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뭐 로게르라든가 뭐 G 쪽들은 주로 이제 그 공급과 소비자까지 다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쪽에 치중을 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그런 솔루션들을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다쏘라는 기업은요, 이 기업은 항공기도 만들고 뭐 떼제배도 만들고 그다음에 전력 그 회사까지 다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런 쪽에 자기의 그 기술들을 역량들을 총 직결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어떤 그 솔루션들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제품을 디자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까띠아라든가 솔리드웍스와 같은 그런 제품들뿐만 아니라 디지털 매니팩처링을 할 수 있는 델미아에 대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그 툴들을 갖고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툴들을 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서 이 우리나라에서도 다쏘 제품들을 상당히 많이 그 선행적으로 채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뭐 대기업들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뭐 상당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구축을 해 나가고 있는데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 중에 저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이제 가상 기술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다행히 우리나라의 그 중소기업 중에 이지 로보틱스라는 데서는 그 DM웍스라는 가상 공장 팩토리에 대한 그 솔루션들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기업의 그 특징은 로봇에 대한 시뮬레이션 기술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대자동차하고 처음부터 많이 협업을 해서 지금은 상당히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UDM텍이라는 이 회사는 생산 시설, 생산 공정에 대한 시뮬레이션 기술을 갖고 있고 이 생산 공정과 PLC와의 연결을 통해서 이 공정에 대한 것을 가상으로 운영해 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갖고 있는 거는 앞에서 지멘스나 다쏘 시스템이 갖고 있는 그러한 기술에 비해서는 상당히 일부 부분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좀
하는 거는 저희가 이 세미나를 주최를 하고 저희가 발표하는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저희가 산업부로부터 이런 산업융합 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기, 이 세미나를 개최를 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저희 이 센터가 3D 가상기술 산업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센터를 설립한 목적은 스마트 팩토리, 특히 가상기술을 이용한 그러한 스마트 팩토리를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 중소기업들하고 협업해서 일을 해라는 미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년이 지났고 3차년인데요. 2차년 동안에 이제 기반이 구축됐고, 이제 3차년부터 이제 8월부터 시작됐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이러한 그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가상 공장 생산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생산 지원 파트와 3D 제품 관리 플랫폼을 구축해서 제품 관리 파트로 크게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오늘은 저희가 요 생산 지원 파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품 관리나 이런 것들은 우리 저 바깥에 저희 부스가 마련돼 있으니 거기서 문의를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정을 개발을 하게 되면 설계가 되잖아요. 설계돼서 실제적으로 이 설비들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 설계됐을 때부터 저희는 가상으로 똑같이 가상으로 설계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앞에서 운영을 해보고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미리 다 걸러내서 좀 검증이 된 후에 설치를 하게 되면 이 설치하면서 시운전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쉽게 미리 다 걸러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파트는 제품이나 장비들을, 설비나 장비들을 그 개발을 하게 되면 기구가 설비된 이후에 기구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하네스 전기 전장 파트가 있는데, 이 전장 파트에서는 2D 도면 가지고 커넥션을 하게 됩니다. 그 회로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이 회로의 길이라든가 연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낭비 요소가 많고 실수 요소가 많은데, 저희는 이 기구가 완성됐을 때 이 하네스를 자동으로 연결하고 길이에 대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했던 그 가상 공장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하려 그러면 일일이 다 설비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시간 낭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컨텐츠들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네스에 대한 여러 가지 커넥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라이브러리들을 다 3D로 다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축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만약 그런 것들 쓰실 때는 저희 DB에 접속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은 지금 이제 일부 구축이 돼 있고요.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이러한 파트가 많이 필요하니까 구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 콘텐츠들을 구축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쓰느냐? 일단은 뭐 저희가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공급을 해주고 저희 엔지니어들이 가서도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이제 장비를 좀 저희가 좀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크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렌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형으로 캐리어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안에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PLC 컨트롤러까지 다 들어 있어서 여기서 다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검증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바깥에 저희 부스에 있으니까 한번 가서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 그 생산 라인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PLC 로그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그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해서 분석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여러 가지 가시화해서 그 운영자가 쉽게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에러가 나서 공정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그걸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뭐 서너 시간 걸릴 것을 단 뭐 한 30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약 한 2, 3분 정도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이제 제품 이렇게 같이 공정들을 가상으로 꾸미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상으로 꾸며서 하다 보면 시간이나 뭐 비용이나 위험 요소로 인해서 실험하기 힘든 것들 또는 서로 간의 기계들 간의 간섭 현상 또는 여러 가지 PLC 프로그램에 의한 공정 흐름에 대해서 먼저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검증을 시키기 때문에 안정화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모니터링 시스템인데요. 이 모니터링 시스템은 여러 가지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파고 들어가서 쉽게 어디가 문제가 나타났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저희가 제시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상 디지털 제조업 기술을 이용한 생산 기술을 했을 때는 설비 간의 간섭 체크를 미리 할 수가 있고요. 가상 시운전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미리 검증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해서 여러 가지 생산 효율 향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하네스에 대한 건데요. 처음에는 2D로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 거를 이 2D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와 3D 기구에 이렇게 같이 맞추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해주고 있는데요. 하네스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이렇게 뭉쳐주고요. 서로 이제 아까 2D에서 가져왔던 그 정보를 가지고 커넥터들끼리 서로 연결을 해주고요. 3D에 맞게끔 이렇게 도선을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배선 경로를 확정하고 속성들을 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인 결과들을 레포트 받아서 도선의 절단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산출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들은 도선 경로를 확정하려 말미암아 이제 설계 시간을 감소할 수 있고요. 설계의 변경이나 뭐 이런 수정 작업들도 쉽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자재,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와 같은 저희는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기업에서 한번 두드려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회사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지만 한번 저희 와서 두드려 보세요. 그러면 저희도 이거를 지금 셋업을 해나가는 거가 있고 기업에서 특히 중소기업에서 뭘 필요로 하는지 저희가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가면서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거가 저희의 그 사명이기 때문에 좀 저희를 많이 좀 두드려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저희들의 연락처를 통해서 이메일이나 또는 전화를 언제든지 해주시면 저희는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